저는 워싱턴 대학 심리학과 명예교수로 50여 년간 사랑의 과학을 연구하며 3,000쌍 이상의 커플을 관찰했습니다. 이제는 부부싸움의 첫 3분만 보아도 이 부부가 이혼할지 아닐지를 97%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흔히 갈등은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은 상대를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갈등의 최악은 소통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혼한 부부의 경우 소통이 단절되면서 정서적으로 멀어지기 시작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잘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 잘 싸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갈등 스타일을 파악하라. 의견이 다를 때 언성을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을 다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말이 안 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어떤 문제 때문에 불화가 생겼다기보다는 갈등 스타일이 달라서 문제가 더 깊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면 서로의 갈등 스타일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갈등 스타일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회피형. 회피형은 싸움을 벌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될 문제에 대해서는 좀처럼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피형끼리 만나면 갈등이 있어도 견디고 삽니다. 자칫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긍형. 수긍형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논리적인 타협안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굉장히 이성적인 스타일이죠. 그러나 수긍형은 싸움이 심해지려고 하면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싸움이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끈형. 발끈형은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지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대개는 갈등에 특유의 유머를 곁들이며 상황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발끈형의 경우 공격성이 높아지면 악을 쓰거나 고함을 지르면서 싸움이 매우 격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커플 간의 갈등 스타일이 일치하지 않으면 생각의 부조화가 생겨 갈등이 깊어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합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회피형, 발끈형. 발끈형에게는 갈등을 피하려는 회피형이 무심해 보이고 자신만큼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조합의 이혼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수긍형, 발끈형. 수긍형은 격한 감정을 표출하는 발끈형에게 위압감을 느끼면서 점점 더 무심해집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갈등 스타일이 달라서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첫 3분이 이혼 여부를 결정한다. 커플들에게 의견 차이가 있는 문제를 골라 15분 동안 대화해보라고 한 후 두 사람의 말과 제스처, 감정 기복을 AI 프로그램을 통해 1000분의 1초 단위로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거칠고 부정적인 말로 싸움을 시작한 커플들은 6년 후 이혼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화가 나면 대부분 상대의 잘못을 들먹입니다. 그러면 파트너는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어떤 소통도 하지 못하고 싸움은 심각하게 끝납니다. 파트너에게 불만거리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다음 기본 공식을 기억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상황, 문제에 대해 나는 이런 감정이 들어서 이렇게 해주길 원해. 파트너의 잘못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 자신의 기분에 대해 이야기하며 문제점을 꺼냅니다. 그런 다음 상황이 더 나아지기 위해 필요한 점을 밝힙니다. 이번 달에도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아. 생활비 문제로 내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같이 지출을 줄일 방법을 생각해보면 안 될까? 이때 쌓아두었던 불만을 터뜨려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는 패턴으로 일어나는 문제이더라도 지금의 상황에만 집중해서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항상이나 당신은 한 번도 라는 말은 비난처럼 들릴 수 있으니 쓰지 말아야 합니다. 부드러운 말로 대화의 문을 여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하면 싸움을 심각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싸움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호영 씨 부부는 이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였던 남편은 6학년인 아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들어오길 바랐습니다. 그러려면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계속 동네 공립학교에 다니길 바랐습니다.
높은 수업료도 부담스러웠고 동네 지인들과 멀어지는 것도 싫었습니다. 부부는 이 문제로 1년 동안 싸웠습니다. 많은 커플들이 싸움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다른 사람이 진다고 생각해서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런 사고방식은 게임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관계에서는 이로울 게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기고 상대가 질 경우 결국엔 관계가 악화되어 파트너 둘 다 패자가 됩니다. 갈등을 제로섬식으로 접근하면 건강까지 해칩니다. 실제로 연구 20년 동안 제로섬 커플의 남편 중 58%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뢰하고 협력하는 커플의 경우엔 갈등 상황에서도 심장 박동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제로섬 커플의 경우 갈등 상황에서 심장 박동수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파트너와의 갈등에서는 설득을 통해 타협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이글 방법을 사용해보면 좋습니다. 베이글 모양의 원을 그린 다음 안쪽 원에는 타협이 불가능한 면들을 적습니다. 바깥쪽 원에는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적습니다. 그 다음 실행 가능한 타협안을 내보세요. 여기에서 우리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뭐지? 우리가 둘 다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 뭐지? 어떻게 해야 이 목표들을 이룰 수 있을까? 호영 씨 부부는 베이글 방법을 적어보았습니다. 두 사람 다 아들의 바람을 고려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과 얘기하며 선택안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기존 친구들과도 계속 교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호영 씨 부부는 이사를 해서 아들을 남편 중학교에 입학시키기로 했습니다. 살던 동네에 있는 축구 교실에 다니면서 기존 친구들과 만날 기회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베이글 방법을 사용하면 유연성을 발휘할 방법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꼭 한 사람은 이기고 다른 사람은 지지 않아도 됩니다. 4. 수습이 더 중요하다. 갈등이 생기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 싸우고 난 뒤에 회복을 하지 않으면 그 싸움의 상처가 오래 이어집니다. 그 기억이 소환되면 그때 그 순간의 여러 감각적 느낌들이 한꺼번에 홍수처럼 다시 밀려옵니다. 그 싸움이 바로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해집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지 못하거나 완성하지 못한 일을 쉽게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잘못된 싸움을 수습하지 않은 채 넘어가면 신발 속의 돌멩이처럼 우리를 괴롭힙니다. 신발 안에 돌멩이가 있으면 아파서 계속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앉아서 그 돌멩이를 빼내야 합니다. 싸움을 수습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서로 이야기하세요. 나는 이런 기분이었어 라는 식으로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사람의 대화를 격화시킨 계기를 털어놓습니다. 인생 초반기나 유년기를 돌이켜 떠올려 보면서 나에게 지뢰로 작용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각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봅니다. 해소되지 않은 싸움은 평생 가면서 관계를 좀먹습니다.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기면 수습을 해서 그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경기장에서는 두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를 생각하면 방법이 보입니다. 모든 커플을 위한 갈등 관리 매뉴얼. 행복한 커플은 어떻게 싸우는가?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